상담 선생님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5시 반경인가? 갑자기 제가 작은 아이랑 있는데 경찰이 온 거예요.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다면서. 맨 처음에 그 정형외과 갔을 때 사실 아기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난데없이 사실은 가자마자 학대 신고부터 했어요. 요즘 사회 분위기가 정인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는 처벌해야 된다, 아동학대는 문제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신고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 행정조사 기본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9일 날 정확하게 분리가 됐고요. 일단 경위는 밤 12시에 이제 아기가 자다가 깨서 나왔어요, 거실로. 근데 이제 저랑 가족들은 거실에 있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첫째가 울면서 나오니까 둘째는 이제 기어 다닐 때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형아 목소리에 깨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알씩 들어서 올려가지고 다시 눕히려고 처음에 첫째 아이를 들어서 눕히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를 들어서 옮기는데 첫째 아이가 나오는 게 안 보였어요. 그때는 껌껌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에 걸려서 아기가 넘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놀래니까 빨리 막 불 켜고 뭐 아기 다친 데 없나 봤죠. 근데 둘째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뭐 이렇게 뭐랄까 방어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아기를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그래도 발은 어딘간 디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살짝 코피가 났더라고요. 바닥에 얼굴 찧었는지. 그래서 바로 휴지 들고 닦아주니까 또 바로 멈춰 있어요, 코피가. 그래서 아 다행이다 싶지만 또 되게 놀래잖아요. 일단 제가 피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져보고 막 괜찮냐고 그런데 또 아프다고 호소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데도 일단 밤 12시니까 다음날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이제 재웠어요. 근데 다행히 또 잘 자더라고요. 그래도 또 좀 이렇게 저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애들 지켜보면서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다행히 뭐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찧어서 코피가 났나 보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고 그러고 나서 좀 이제 불안한 마음에 또 병원 데려갔죠. 어쨌든.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엑스레이 상으로 뭐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그 정형외과 갔을 때 사실 아기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난데없이 사실은 가자마자 학대 신고부터 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신고 의무가 있어서 자기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때 500만 원을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안 내려면은 저를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첫째 얼굴은 괜찮았어요. 근데 둘째가 놀다가 다친 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이렇게 눈 위쪽에 약간 빨개졌던 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눈두덩이에 이제 피가 고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 한 대 맞은 애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어른이 이렇게 때리면 이 주변이 퍼렇게 멍들어야 되잖아요. 애기 얼굴이 요만한데 딱 여기만 눈두덩이 위에만 빨간데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사람은 나름대로 책임의식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몰랐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의사분이 전화합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이제 경찰들이 5-6명을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막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보니까 그냥 전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기가 놀다가 다쳐 넘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전날 있었던 일 얘기해주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했고 이제 경찰은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경찰이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 2명이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 말씀 듣고 싶어서 온다, 상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냥 보편적인 상담사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라고 본인을 소개하면 안 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상담사는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뭐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법적인 권한으로 아동과 나를 분리시킬 거라는 상상은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그래서 저 똑같이 얘기했어요. 경찰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하고 둘째가 이렇게 왜 얼굴에 멍이 생겼는지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밤 12시에 아기가 코피가 났는데 바로 응급실에 데려가지 않은 어머님이 방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머리가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해도 안 되고 머리 하얘지고 저한테 바로 그냥 범죄자라고 하니까 솔직히 그랬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떤 엄마가 그냥 단순히 애가 코피가 났다고 해서 응급실에 데려가냐. 그 상황도 나름 뭔가 이 상황이 발전돼서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거나 발작을 일으키거나 그 매뉴얼도 있어요. 어떤 때에 응급실에 데려가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도 엄마로서 살면서 기준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들의 기준으로 저를 판단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막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겨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그냥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애들을 그렇게 저랑 바로 분리가 되고 나서 집에 와서 그날 저녁부터 제가 완전 멘붕에 빠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거기다 애를 왜 보냈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그때부터 너무 막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애들 돌려줘라. 그리고 진짜로 학대를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애들은 학대받은 아이들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 거기에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거를 정말 몇 달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021년 1월 25일 날 밤 11시경에 저희가 제 명의로 된 집이지만 살고 있던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환경을 미리 아보존에서는 집 환경이 안 좋았던 거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집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 공개를 미리 아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환경을 미리 다 오픈을 했었던 거고 잠깐 한두 시간 있는 그 집에서 아이가 우는 신고를 아래층 남자가 했어요. 젊은 20대 남자분이 하셔서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하신 경찰분께서 오셨던 경찰분께서 그 집 환경을 보고 놀라신 거죠. 근데 아버존께서는 미리 그 환경을 알고 계셨고 놀라실 게 아니었던 환경, 저는 아버존에서 얼굴 아시는 직원분들이 출동하셨고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었던 집을 환경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경찰분들은 오해를 하시니까 아이를 분리받게 할 수 없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를 순순히 그 자리에서는 주고 다음날이라도 어머니 해명을 그 자리에 내일 한다면 아이가 바로 가정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라에서 아이를 분리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를 웃으면서 엄마가 내일 찾으러 갈 테니까 가서 잘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웃으면서 손을 놨어요. 그날 신고가 상담 선생님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5시 반경인가? 갑자기 제가 작은 아이랑 있는데 경찰이 온 거예요.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다면서 너무 당황해갖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갖고 예, 아이는 이제 친구한테 사과도 받고 선물도 받고 서로 선물도 주고 받고 연락하면서 그렇게 좋아진 상황인데 상담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위해서 신고를 했다고. 근데 이유가 피아노학원 스트레스 요인도 있지만은 다른 이유가 제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일단 가정에 왔는데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집이 좀 깔끔해지기 전까지만 잠깐 아이랑 떨어져 지내시고 집 좀 깔끔해지고 이러면 다시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그 사람 누군지 저희가 신고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신고자 노출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저희도 법적으로 그건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주세요. 저희가 신고자 노출 안 돼요, 어머님. 근데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어느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네.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그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제 얘기는 안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두 사람이 오잖아요. 저는 혼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원래 거주하는 곳은 수원인데 인천에 있었어요. 병원을 인천으로 가셨어요? 네, 인천으로 간 거죠. 그리고 그 병원 바로 앞에가 또 지구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바로 온 바로 거예요. 옆에서.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저항을 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누가 옆에서 이거를 말려주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그냥 순간적으로 범죄자가 그냥 돼버려요.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걸 다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까 내가 절대 뺏기면 안 돼. 이 생각이 있잖아요. 뺏겨봤으니까. 근데 안 뺏겨본 사람은, 그러니까 전 되게 순진했던 게 뭐냐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당연히 애들 돌려줄 거야. 라는 그런 아니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 조사 갔을 때도 저랑 저희 아버지가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4시간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녹취하면서. 근데 그 경찰관은 마지막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거기 아보전 가셔서 애들 달라고 하면은 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보전에 가서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 하여튼 전달받은 내용도 없고 본인들은 경찰이랑 일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도 그 집에 와서 여천개도 오셨고 다 오셔갖고서 몇 차례나 오셔갖고 거기 아파트에서 얘기도 나누시고 하셨던 분들께서 왜 그날 당장 그때 왜 그 현장 아이가 있었던 것 자체가 방임이고 학대고 정서적 학대예요. 그리고 아이가 거기서 울었잖아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해명할 시간을 주실 줄 알았던 거 아이의 인생이 달린 건데 나라에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실 줄은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분들께서 수긍수긍 하시더니 아버지를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한 4시간 걸렸어요. 11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 3시까지 네, 밖에서 저는 계속 있었고, 밖에서 아예 밖에 봉고차, 그분들 갖고 온 봉고차 타고 오셨어요. 연락해가지고. 네, 아버지는 한 2시, 3시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는, 아버님 오시면, 아버님 오시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면 그 현장 아시니까. 전에 알고 네. 있으니까. 그리고 그 현장을 다 사진 찍게 가셨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좀 대화를 하고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대화를 할 줄 알았어요. 오시자마자 저한테 눈빛 한 번 안 주시고 굉장히 냉정하게 경찰분한테 딱 서로 눈만 마주쳤어요. 그분 서럽게 그 아이 딱 태우고 이렇게 눈만 하시더니 딱 태워서 한마디 안 하세요. 딱 가시는 거예요. 딱. 가버려요. 네, 그래갖고 이 팀장님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냥 무슨 어느 기관에서 도와주러 오나 보다 처음 듣는 데니까 생소하니까는 그냥 와서 이제 아이가 이제 뭐 잘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게끔 와서 도와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이제 경찰서로 이동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경찰서로 이제 이동하자고 그래갖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동했어요. 그때가 그래갖고 아보전 직원이 2시간 정도 있다가 한 11시 그경에 왔어요. 경찰서로. 그래갖고 그 남자 직원, 여자 직원 한 분이 오셔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성장 과정을 쫙 얘기했어요. 했는데 거의 1시간 이상? 2시간? 예, 저희가 한 얘기는 그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한참 얘기하는데 이제 다 얘기를 웃으면서 이렇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이런 의견이 반영이 되겠고, 이제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겠거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전혀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 파출소에서 따로 이제 경찰서로 이동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차 안에 있으면서 아이 나오는 거 봤어요. 담임이랑 통화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모습만 보고 나오는 모습만 보고 이제 경찰서 가서는 따로 못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2시간 동안 거의 우리 얘기도 듣고 그분도 그쪽 아동보호기관에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아이는 따로 경찰서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같은 여성 청소년과인데 어느 방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아이한테 가서 설명을 해주고 온대요. 거의 1시간 동안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상한 게, 얘기를 들어도 이상한 게, 아니 뭐지? 제가 분명히 아이가 위치 추적 조회를 저희는 경찰에 의뢰를 한 건데, 이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얘기하는 게 아동학대로 신고가 여러 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가 전화를 한 건데, 내가 아이 찾으려고 전화한 건데 무슨 아동학대로 왜 신고가 들어간 거냐? 아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 선생님이 아니야, 이 학원 가기 싫어갖고 그렇게 본인이 가기 싫어갖고 그렇게 한 얘기가 왜 그게 아동학대로 신고되냐? 그리고 경찰서에서 다 확인하고 간 사항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안 믿었던 거고, 경찰이 또 개입된 거잖아요. 그리고 가벼운 사안으로 파출소에서 얘기한 거라서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그러면은 자기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이를 분리를 시킬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상사한테 전화를 해본대요. 그랬고 하시라고 그랬더니만은 오시더니만은 그래도 다행히 아이가 갈 곳이 있대. 우선은 분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분리라고 해갖고 그래도 분리하더라도 경찰이 개입돼 있으니까 잠시 갔다 오겠지.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갔다 오겠지 했는데, 진짜 엄마를 모르는, 그러니까 알 듯 말 듯 할 상태에서 갔어요. 진짜 제가 그 아이를 보내기 며칠 전에 처음으로 엄마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 아이한테. 근데 그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는